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이계진 아나운서의 에세이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28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특채입니까? 공채입니다. 방송국 아나운서 모집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과 기대는 대단한 것이었다. 아나운서가 됐다는 기쁨과 함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추적인 방송국으로 뼈대와 체계를 갖춘 직장의 일원이 됐다는 안도감이 나를 기대에 부풀게 했던 것이다. 큰 실수나 병고가 없다면 열심히 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고 때가 되면 조화롭게 승진도 하고 나의 방송 능력을 가꾸어 소위 인기라는 것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유치한 표현의 인기라는 것은 시청자들의 사랑이었는데 부끄럽게 생각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따뜻한 시청자들의 사랑도 받았고 프로그램도 분수에 넘칠 만큼 많이 또 다양하게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 입사 직후에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는 인사제도에 관한 것도 있었다. 신입사원들에게 체계 있는 인사제도를 설명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잘 돼갈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물론 나태하고 자기 몫을 못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규정도 분명하게 설명됐다. 그것은 당연한 규정들이었다. 그러나 입사 후 1년도 못 되어 나는 주위에서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시험에 합격한 우리 같은 바보가 있고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오직 방송이 좋아서 한 직장을 지켜온 우직한 선배들이 있는가 했더니 부서마다 요직에는 수시로 떨어지는 인사 발령을 통해 사뿐사뿐 낙하산식 입사를 해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형식은 특채라는 것이었고 내용은 경력을 반영한 고호봉 경력사원이었다. 기관원 출신의, 군 출신의, 집권당 산하기관 출신의, 아무개 아들의, 거시기 조카의, 신임 사장님 전속 멤버의, 모 인사권자의 재량의. 정말이지 그 무렵 방송국은 난지도가 돼버리는 느낌이었다. 아, 저렇게 쉬운 방법으로 입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린 왜 모진 고생을 하며 시험을 치르느라 난리법석을 떨었단 말인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사규에 따른 것이어서 특채는 위법이 아니었다지만 특채 방식의 융통성은 이해가 안 갈 정도였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그 호봉이라는 숫자의 부여가 선량한 원주민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게다가 특채의 목적이 능력있고 특별한 기능이 있는 사원의 확보일 터인데도 실제로는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취직시키는데 합법 절차의 수단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원주민에 해당되는 기존 사원들은 의욕을 잃고 사기가 말이 아니었으며 그런 가운데 자조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른바 낙하산 부대원들은 고호봉의 요직을 두루 차지하니 그 거만함과 횡포는 말이 아니었다. 입사 경위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나서지나 않았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일상 근무 시에나 직장을 벗어나서나 너무나도 위풍당당하였다. 그들에 대한 호봉 대접은 아무 기준도 없는 듯했다.
실제로 나는 나보다 두세 호봉이나 높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대학 동기를 만난 일이 있는데 그 동기생은 오히려 같은 처지의 낙하산 동기생들에 비해서 너무나 억울한 직위와 호봉으로 특채됐음을 한탄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쌀에 뉘끼듯 들어오는 함량 미달의 특채사원 가운데는 정말 동정이 갈 만큼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었으니 여기에 결국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고민을 하다 유명을 달리한 두 사람의 경우를 소개하려고 한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또 고인이 된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욕되게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정상적인 궤도를 달리지 못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K는 그 직책과 능력 때문인지 아주 젊은 나이에 초고호봉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했다. 언제 어떤 근거로 승호가 됐는지도 모르게 엄청난 호봉을 받았던 것이다. 승진 승호 발령이 날 때마다 이른바 떡장수 떡 하나 더 식의 비아냥이 나왔으니까. 계산에 능한 사원들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1호봉을 부여받고 나왔다고까지 했다. 약간의 양심이 있는 당사자 K가 가끔 혼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주위의 시선과 질타의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고 했다. 정말로 원주민 사원들은 그가 호봉 중독증을 앓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K는 자기의 위치를 이겨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나친 인사 특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평이었다. 또 한 사람은 K의 경우와는 극단적으로 다르다. M은 방송국에 근무하기에는 그 직책상 기초함량이 미달인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 사람됨은 뼈없이 무한히 좋았으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였고 이 눈치 저 눈치 속에 겨우겨우 어찌어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늘 너털 웃음을 웃었다. 그렇게 늘 웃고 사는 그였지만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의 웃음은 항상 그늘이 있는 웃음이며 비굴한 표정이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그 견디기 어려운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잊으려는 듯 그는 늘 술에 젖어 있었다. 그런 식으로라도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마음에서 병이 생긴다는데 M도 결국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에 역부족인 듯 정년을 꽤나 남겨두고 유명을 달리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는 좋은 사람이었으며 방송국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K와 M 두 사람은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이다. 직책과 능력과 배경을 내세워 시위하듯 인사특혜를 받았던 사람과 능력이나 적성의 함량이 미달된 채 뛰어든 조직에 적응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모두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셈이다. K의 경우도 M의 경우도 모두 잘못된 사회 풍토와 잘못 적용된 인사제도의 희생물인 것이다. 그리고 그 근원은 칼을 쥐면 무소불위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군사문화적 가치관이라는 생각이다. 인사 결과에 비아냥거림이 없는 조직을 위하여 규정은 제대로 적용돼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늘진 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도 살펴야 할 것이다. 조직을 위하여 또
구성원을 위하여. 인사 발령이 날 때마다 나는 언제나 그 K와 M이라는 사람이 떠오른다.